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손뼉을 쳐가지고 큐를 할까요? 예. 예,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저희가,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말 대전염병의 시기에 네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면을 최소화하자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한번 새로운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제 집에 있고요.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예, 매장에 있습니다. 카페 다두. 예, 도남동 매장에 있습니다. 네.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네요.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긴급방송 또는 재난방송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인즉, 예. 가지고 있는 인터넷 기술과 미디어 기술을 가지고 물리적 대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대면의 최소화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게 취지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한번 이렇게 대담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화요일이면은 업장이 쉬시는 날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휴무고요. 예. 네. 일부러 오늘 인터뷰 진행하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아닙니다. 네. 쉬셔야 되는 날 이렇게 풀 착장까지 하시고 나오게 해드려가지고 너무 이거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하루빨리 또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또 이제 카페에서 정말 한 잔의 커피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우선 취지를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의 이름이 카페 메뉴 함께 읽기. 함께 한번 카페 메뉴를 펼쳐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두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대표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던가 만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했던 거는 제가 가고 싶었던 것보다 많이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안타깝게도. 네, 저는 근데 뵙고 사실은 싶은 것보다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매장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다두 같은 경우에는 메뉴도 너무 이쁘게 돼 있어요. 메뉴가 정말 아주 깔밋하게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네. 손에 탁 들어오고 겉에 재질도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환대하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것도 있거니와 사실은 카페 다두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워낙 알차요. 또 우리가 많은 다른 커피 전문점, 이제 예컨대 커피 전문점 중에서도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스타벅스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실은 그런 책자로 되어 있는 메뉴 자체가 없고 또 필요가 없기도 하겠죠. 왜냐면 굉장히 간소화된 메뉴를 가지고서는 해야 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카페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도 요새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메뉴가 있는 카페를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메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이 단순히 이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을 어떻게 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물론 크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다른 것보다 메뉴를 한번 메뉴인 정말 첫 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아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미지로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띄우겠습니다. 네네. 일단 메뉴 첫 장부터 보면은 사실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뉴를 이제 책자로 만드신 건데 책으로 치면 사실은 메뉴에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맨 앞에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그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에는 홍성대 선생님께서 거기 보면은 왜 딸과 사위에게 감사한다라는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너희를 어여삐 여겨 이 책을 낸그노니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렇죠. 사마띠 아니었어요? 네, 뭐 정말 한심하다 너희는 왜 로그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니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심상하게 넘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제가 보면은 저자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여기에 많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다두 같은 경우에는 첫 장에 매장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매장에서 손님에게 고객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어떤 경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지만 친절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두가 바리스타 한 사람이 음료도 만들고 테이블 서빙도 하고 그러니까 테이블에서부터 주문받고 그 테이블로 배달하고 그 이후에 계산까지 하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음료를 만드는 거하고 서빙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자체는 좀 이제 다소 이제 최근에 또 카페가 굉장히 소규모화되고 있는 그 양상이다 보니까 적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결정을 하셨던 이유는 뭔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혼자서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예산이죠. 이렇게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이 가장 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형식의 그 자리에서 주문을 받고 그리고 계산은 후불로 하고 제가 서빙을 해드리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의외로 이렇게 그 후불로 하고 이제 손님들한테 직접 그 서빙을 해드리고 이러는 방법이 익숙해지면은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흔히 그 얘기하는 앞에서도 예를 드셨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소위 말하는 셀프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시기의 영어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손님이 그 카운터로 오셔서 이제 그 주문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서빙이라는 게 무의미해지죠. 손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주문을 하고 다시 자리로 가셔가지고 갖다 드리고 계산할 때도 다시 오시고 이런 거는 좀 이상하니까 카운터 오더를 선택했다는 것은 손님에게 그 음료를 받기 이전에 주문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나온 음료는 손님이 직접 가져가시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자면은 최소 두 명이 필요해요, 직원이. 주문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이 흔히 일할 때는 한 분 주문 받고 그거 이제 만들어서 나가고 또 다음 분 주문 받고 만들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계속 주문을 받으면서 동시에 먼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기도 하고 조금 그리고 같은 일행분들끼리는 좀 음료 나가는 타이밍을 좀 맞춰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걸 꼭 먼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막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 손님들께서 주문을 하신다거나 제가 계산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같은 상황이면은 주문을 받는 동시에 손님들한테 이제 주문을 받거나 원하시는 것을 요청하시면 안내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나가시려고 준비를 하신다. 그럼 저도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죠.
뭐 급하게 그렇죠.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천천히 미뤄둔다거나 그리고 이제 계산 먼저 해드리고 나머지를 진행한다던가 이런 굉장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명이 하는 그 조금 숙련도만 있으면 한 명이 하는 바리스타의 입장에서는 후불이나 이렇게 직접 서빙을 해드리는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런 면이. 그렇죠. 오히려 한 분이신데,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할 정도의 기회를 그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그런 거를 네네.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좀, 이제, 활용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제 기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숙련이 돼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굳이 이제 설계한 것도 있죠. 네, 두 가지는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의외로 그러니까 서빙을 하는 것이 이제 서빙하는 기회가 이제 서비스인 것인데, 네, 한국에서 사실은 그렇죠. 서비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활용되는 용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또 굉장히 흥미로워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아마 한국에서만 쓰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용례가 아닐까 싶은데 서비스는 공짜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서비스는 전혀 공짜일 수가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서비스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사람과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굉장히 공짜일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걸 무엇이라고 정의하던 간에.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기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회를 쌓아 오신 곳이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매장을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일을 하셨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러면 우선 뭐 이를테면은 어떤 업장을 한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일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일단은 큰 대형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업장에서도 일해보신 적이 있나요? 의외로 프랜차이즈가 없었어요. 프랜차이즈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네. 한번 할 뻔하긴 했는데, 거기서도 좀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저는 보통은, 그래요. 일단 다이닝하고, 디저트하고, 커피, 음료, 칵테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 하는 그런 조금 규모가 있고, 예산도 좀, 자산 규모도 좀 있는 그런 매장도 있었고요. 정말 이거는 큰 식당이네요. 예, 그렇죠. 레스토랑이라고 그냥. 레스토랑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빙도 해야 되고, 그런, 와인도 따라야 되고, 이런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노점도 있었어요, 노점. 대학로에 와플을 파는. 그렇죠. 한 평, 두 평 정도 되는 아주 이제 가건물에서 이제 사장님하고 둘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커피 볶고 와플 굽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땀을 흘리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예, 환기가 안 돼요. 겨울에도 전혀 되지 않고. 겨울에 너무 따뜻한데. 인간 빵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열기가 막 그냥 거기 둘이 들어가 있으면은, 저도 그렇고, 그때 사장님도 덩치가 작진 않았는데, 꽉 찼죠.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룸카페라 그러잖아요. 룸카페. 혹시 가보셨나요? 선생님은 그런데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룸카페요? 룸카페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룸이 나눠져 있는 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룸이 나눠져 있고요. 안에는 TV 같은 것도 있고요. 게임기도 있어요, 요새는. 위 같은 거. 그러면은 그건 약간 이것도 제가 너무 촌스러운 티를 내는 건데, 비디오방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비디오방인데 카페인 건가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고요. 비디오방은 완전 밀폐가 돼 있잖아요. 노래방에 음향기기가 있다고, 영상기기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간이로 칸막이랑 거의 좌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즘에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신림동 쪽에 있는 신림동 대학가 쪽에는 사실 그런 소위, 그러니까
카페인데 굉장히 그 손님들 간에는 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손님들 간에 이제 격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그렇죠. 맞는 사실은 또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19세기에 소위 이제 파리의 이제 식당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아마 까비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일종의 방으로 해가지고서는 식당들이 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그 소위 민속희곡 같은, 그러니까 좀 민속희곡이라고 하면 풍속극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사들이 웨이터한테 그 카운터에다가 나는 몇 시에 누구누구를 만나러 왔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오시면은 그 방으로 안 내려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공간이 이제 집 자체가 개인의 공간이 아니고 계속해서 밖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의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를 그렇죠. 반영한 어떻게 보면 업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다양한 정말 경험이신데, 그러면은 그 경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선 현재와 같은 그러면은 업장을 운영하는 그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계기라는 거는 딱히 없고, 저도 사실 그 창업을 하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공 관련된 창업을, 취업을 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까도 기회나 기술이 이제 쌓이면 어느 정도 보이고 싶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욕망, 기능인의 어떤 욕망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저 다른 사람의 경영 취지라던가 아니면은 서비스 형태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이 반영된 어떤 매장에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답증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종의 인정 욕구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결정적인 그 중에서도 기회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의 기회도 있지만, 내가 차마 어느 정도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않는다라는 기회도 같이 돈만 성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쪽만 웃자라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의 기회는 매장에서 이제 개인의 역량으로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후자 쪽,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떤 그렇죠. 기능인의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거는 내가 차마 하지 않는다라는 거. 님들도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성장한 기술자, 그리고 성장한 직원들이 어떤 자기 기회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으로서의 어떤 가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죠. 이제 답답증이 좀 있었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저는 제 가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가게를 딱 내면은 가게가 어느 정도의 제가 갖고 있는 취지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느 정도 답으로서, 사회에 제시하는 답으로서의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부터 자기가 이제 소외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항상 그 노동에 대해서 연구해온 모든 학자들이 발견했던 인사이트잖아요. 그게 예, 어떤 맞습니다. 인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보면은 한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카페에서 일을 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것이 언제든지 간에 어떤 업무든지 간에 네가 들어가서 그렇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용적인 인물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범용성이 높은 인물. 인간 자체가 상품화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벗어나서. 그래서 네가 어딜 들어가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바리스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조금 뭐 예외적일 수 있겠지만은 뭐 예컨대 오늘 뭐 청소하는 애가 안 나왔다 그랬을 때 네가 가서 청소할 수 있어야지. 서빙하는 애가 안 나왔어 네가 서빙할 수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실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뭐 박진우가 서 있든 황종욱이 서 있든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은 버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패스트푸드에서는 핵심이잖아요. 뭐 사실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자꾸 저 이게 실명 얘기하면 혹시 문제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제 카페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또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은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어진 아메리카노이고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어진 각종 음료인데 그게 최대한 복잡해진 것일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된 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한편으로는 그런 점에서의 답답함에서 이제 새로운 업장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아직 못 찾다고 하시지만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다시 그럼 저희가 이제 약간 메뉴로 돌아오게 되면 메뉴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전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굉장히 이게 최근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많은 업장들이 소위 노키즈 존이라고 하는 거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노키즈 존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한창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뜨거웠던 맞습니다.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노키즈 존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아직 미혼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손님들이 오면 좀 난처해요. 그리고 다두라는 업장이 선생님께서는 와보셨겠지만 키즈 프렌들리한 그 매장은 아니에요, 확실히. 언프렌들리하진 않지만은 구러 프렌들리하진 않죠. 구조상 주류도 판매하고요. 술도 조금 있고 달콤한 음료, 소위 말하는 마시기 쉬운 음료도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 그 어린 손님들을 응대하는데 되게 상대적으로 탁월한 그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노키존을 선언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이가 불편하다고 해서 아이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게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제 경우에는 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아이의 보호자가 되시는 손님들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인간 사이에서 양자 모두 이제 지워질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인 거죠.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100% 이제 편안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게 그 서비스라는 건 아닌 거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맞습니다. 확실히 전제를 해두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여기에 걸맞는 어떤 텐션 혹은 어떤 태도를 보여라라는 걸 요구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는데, 노키즈존이 굉장히 좋은 예죠. 제가 키즈를 소외시키면서 여기 노키즈존을 그 선언을 하면은 어디에선가는 그런 필연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 풀어놓기 좋은, 소위 말하는 애들 풀어놓기 좋은 공간도 그 부모님 스스로는 찾아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있으면 또 공급이 맞습니다.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업주분들은 그런 애들 풀어놓기 좋은 공간 내지는 키즈 카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 자체가 키즈 카페고 입장료를 받으면은 그다지 상관이 없는데, 시설이 이게 놈이죠, 뭐. 네. 넓고 그런 상태면은 손님들은 딱 그렇게 느낄 해볼 수 수밖에 있겠어. 네, 그렇죠. 없단 말이야. 아, 여기에다 애들 풀어놓기 좋겠네. 그러면은 돌보험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되냐면 최말단에 이제 직원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친구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제 노동의 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가 나눠져야 되는 리스크라고 하기도 조금 뭐한데,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닥치는 간혹가다 닥치게 되는 어떤 그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배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건 어쨌든 사회가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노키즈존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이 각자 간에 어떤 가지고 있는 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이거를 완전히 놓게 되게 되면, 사실은 그 텐션은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 긴장을 완전히 풀게 되면 그 긴장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제 그 전유가 되는 전유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전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가되는 거죠. 전가가 되는 거,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전가되는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강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키즈 카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가지고 다쳤을 때에도 사실은 이제 그거를 뭐 법률적으로 그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는 뭐 각자의 매장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일단 업장에서는 그거를 무조건 손님에게 물리진 않겠죠.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에게 큰 부상이 생겼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예컨대 법적인 정말 쟁송으로 가게 돼가지고 싸우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맞습니다. 작은 리스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거를 손님을 받아야 되는 업장이 지게 될 텐데, 그게 오히려 더 문제예요. 그게 더 게다가 그게 그렇죠.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과연 그거를 업주가 지겠느냐? 업주가 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있는 직원 누군가가 그 책임 소재에 따라 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결국에는 또 한 번 책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은 정말 또 사실 다두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루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이제 1층이 있고, 1층에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 3개였나요? 2개였나요? 2개인가요? 1층에 그 입식 테이블은 2개입니다. 네. 2개고, 이제 소위 닷지라고 부르는 목로가 있고, 목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반층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구조다 보니까는 굉장히 거기에서 요구되는 굉장히 내밀해요. 어떻게 보면 공간 자체가 절대로 그게 이를테면은 대표님이 굉장히 어떻게 그런 거를 요구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간 자체가 주는 느낌이 막 떠들러 들어갈 법한 그런 카페는 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손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거를 남에게 한번 전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에
그런 어떤 좀 내밀함을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음료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력 같은 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또 손님들이 어떻게 보면 또 많지 않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카페에 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긴장을 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카페라고 하는 곳은 카페라고 하는 곳이 궁극적으로 이제 서로 다름을 유지하면서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엔 뭐냐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커피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집중을 해야만이 차별성 있는 새로운 공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 장사인 거죠.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한번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음료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뭐에 대한 서론으로서 지금까지 한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그 업장에 대한 얘기가 정말 흥미로운 얘기가 많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그 싱글 오리진 커피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제가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제가 원래는 오늘 뭐 별도의 그런 거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점심에 지금 약간 그 스케줄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끊고 혹시 오후에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날을 조금 더 잡을까요? 다른 날 조금 더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